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가로축은 나이, 세로축은 보험료. 연령대별 다음과 같은 보험료 분포도를 보이는 이 상품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우는 단독 실손보험 그래프입니다. 해당 그래프는요, 한 손해보험사 4세대 상해 1급 기준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별로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3,747만 건의 개인건, 469만 건의 단체건으로 실손보험이 판매되었습니다. 총 4,200만 건이 넘고요. 이 중에 142만 건이 중복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4,074만 명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릴만 하고요. 그래서 보험료를 인상할 때 정부가 개입을 할 정도로 민감한 상품입니다. 자, 실손의료보험을 해석하고 이제 이를 컨설팅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를 나타내면 당연히 두 가지 선으로 나옵니다. 남성과 여성의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87세 이전을 보게 되면 파란색이 위에 있습니다. 빨간색이 아래에 있고요. 어떤 게 남자고 어떤 게 여자일까요? 네, 파란색이 여자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요, 상해, 사고, 질병 모두를 보상을 합니다. 근데 사망을 보장하지 않죠. 살아가면서 아프고 다친 것을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6년 더 오래 살고요. 이는 현재 기대수명 통계치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인생 의료비도 남성보다 여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돼서 여성이 남성보다 비싸게 보험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살과 26살 사이에는요, 빨간색이 위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이 비싸다는 얘기죠. 왜 이럴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손은요, 남성과 여성 보험료가 다르고 이는 당연히 상해와 질병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손은 상해, 질병 모두를 보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요, 질병 발병 확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반대로 상해 사고 확률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남성의 보험료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실손 같은 경우는 10살과 26살 사이가 아니라 2살과 21살 사이로 요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비싼 시점이 뒤로 미루어진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해가 반영되는 연령대가 뒤로 밀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포인트, 이거는 굉장히 특정한 포인트인데 87세를 기점으로 다시 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남성이 80.6세, 여성이 86.6세입니다. 현재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계속적으로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51년째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 보험료 데이터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작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회사를 기준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회사별 손해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대수의 법칙, 이 대수의 법칙이 제대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데이터는 저는 굉장히 부정확한 데이터로 보고 있고요. 이 뒤에도 여성의 보험료가 더 비쌀 것으로 저는 나타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보험료는 이 4세대 실손의 99세 기준으로 보험료입니다. 여성이 76,000원, 남성이 88,000원 정도로 9만 원이 안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100년 동안 총 납입할 보험료 태아 때부터 남성은 3,800만 원, 여성은 3,920만 원을 낸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실손보험료 내고 또 가입할까요? 이 실손보험 무용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정도면은 1억 넘게 의료비를 쓰고 있고 또 절대적으로 내가 낸 보험료와 내가 받을 병원비를 비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를 비교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비교고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즉 은퇴 이후 시기에 예, 내 은퇴 자금을 갉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죠. 즉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지출할 병원비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험이라는 것으로 커버하는, 즉 이런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게 보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 보험료를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손해율이 100%가 넘지 않습니다. 뭐 50%, 60%, 40%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대한민국에서 4세대 실손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요, 형평성 제고입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구실손은 갈아타느냐 마느냐, 이것이 소비자한테 달려있는 거고,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재가입형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갈아타야 됩니다. 물론 갈아탈 때 4세대가 아니라 뭐 5세대, 6세대, 7세대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당시에는요. 무튼 이 말씀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 4세대 실손의 가입자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일단 2021년도 7월 이후는 다 4세대 실손을 가입해야 되고, 또 이동자들이 결국 4세대 실손, 이후 실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쪽의 손해율이 지금 예측한 것과는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실손보험을요, 전환한 사람들은요, 예, 뭐 3, 40만 건, 50만 건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예측한 이 보험료는 예측에 불과하다. 미래 이 보험료의 수준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실손의료보험의 문제가 뭐냐면 인상률, 그리고 손해율, 이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사가 우리 요번에 20% 인상해야 돼.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상해야 돼? 우리 이만큼 손해 났어. 그런데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니네 뭐 다른 데서 돈 벌고 이거 민감하잖아. 그래서 결국은 요번에 5%만 올려. 이런 식으로 인상률 대비 손해율 대비 인상률의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을 하게 되면 결국 다른 실손보험의 얘기지만, 즉 1세대부터 3세대 실손보험의 얘기지만 결국 이러한 영향력이 4세대 실손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형평성 제고죠. 자동차 보험처럼 개인별 손해율을 봤어야 되는데 얘는 개인별 손해율을 보지 않은 것이죠. 자, 보험이라는 게 원래 그러한 이제 뭐 개나 둘의 성격을 갖고 만드는 건데, 실제 실손보험도 이러한 보험의 아주 기본적인 정신을 기반으로 만들어 놨는데 너무나 편차가 심한 거죠. 그래서 보험료 오르시는 분들, 오르는 분들을 만나보면, 야, 나는 청구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이거 미친 듯이 오른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즉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를 기반으로 해서 4세대 실손에는요, 할인과 할증이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이상 초과가 되게 되면 최대 이제 4배까지 할증을 먹고, 할증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할인을 할 수 있는 그 재원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이제 형평성이 제고된 요 성질이 4세대 실손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세대 실손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이쪽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까? 결국 또 5세대, 6세대, 7세대 이렇게 바뀌게 되면 해당 상품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5년 단위로 재가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당시에 상품은 개정될 수밖에 없고, 개정될 때 그 당시 상황을, 환경을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아보험 때 보험료를 좀 볼게요. 태아보험 때 보험료는요, 남성, 여성 기준으로 38세, 40세 정도의 보험료를 보입니다. 과거에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실손은 뭐 40대 중반,
착한 실손 같은 경우는 거의 50대 정도로 태아 때 보험료가 굉장히 비쌌는데 4세대 실손은 이게 좀 낮춰졌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봐도요, 요 곡선이 좀 완만해졌습니다. 과거 4세대 실손 같은 경우 좀 더 높게 이렇게 기울기가 높이 나타났었는데 그만큼 보험료가 조금은 안정화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급여, 비급여 부분에 보험료 지급,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라졌고 3대 비급여도 별도로 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실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달라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갖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드리는 이유는 결국 보장 컨설팅 할 때 이런 걸 기반으로 설명을 하는데 실손의료보험이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리거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어떤 상담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뭐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게 최근에 실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고 소비자분들한테 설명을 한다라면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거고 결국 신뢰는 영업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물고기 모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바로 인간의 면역력 그래프입니다. 이제 면역력이 이렇게 계속 높으면 사실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가입할 필요가 거의 없겠죠. 근데 질병에 그 영향을 미치는 면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50대 기점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질병 관련한 보험의 보험 상품의 보험료들이 급속히 이때부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실손보험도 당연히 이를 기반으로 해서 50대를 기점으로 굉장히 보험료가 높이 상승을 합니다. 물론 회사별로 상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갖고 저는 소비자분들한테 접점을 잡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보험을 빨리 가입해야 되는 이유, 보험료를 미리 내야 되는 이유, 여기에다가 앞으로 실손보험료를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환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여기서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를 정말 이거 하나라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영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손에 대한 해석을 잘 할 수 있다라면 좋은 영업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오늘은 뭐 4세대 실손 전환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는 상세하게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손보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세대 실손 팔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